안녕하세요. 한글 구성 성명학회 예지연입니다. 요즘 계명들 많이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명을 하고 좋아졌다. 또 어떤 사람은 계명을 하고 나빠졌다. 각각 의견들이 분분해요. 타고난 운명은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선천적 숙명이지만 이름은 이러한 운명을 성공의 지름길로 안내하는 개운의 요체가 돼요. 그런데 오히려 계명하고 나빠진 사람들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흉하다는 걸 알아도 선뜻 계명을 못하게 되고 망설이게 돼요. 그런데 저한테 오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나쁘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계명을 자청하게 되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오늘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은 입모양을 본따 만든 세계 유일무이한 소리 글자예요. 그래서 평생을 통해서 불러주는 이름의 소리 에너지에 의해서 그 사람의 운명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 왜 중요한가? 자, 그러려면 이름에 대한 근원부터 알아야 돼요. 이름을 다른 말로 하면 성명이라 그래요. 자, 성명이라는 이 명자를 보면은 이렇게 저녁 석자에다가 입구자를 놓아서 명이 돼요.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낮에는 표정이나 제스처 가지고 충분히 자기 의사를 전달하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저녁 때가 되면 날이 어두우니까 표정이나 제스처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을 통해서 사람을 철수야 영희하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건 얼마 되지 않은 일인데 51년생 그러니까 신여생인 지금 60이 조금 더 되신 그 진시영이라는 그 중년의 남성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제가 이제 그동안 이게 이제 방송이 좀 나가다 보니까 가끔씩 이 TV 특강을 보시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60 넘어서 계명할 뜻을 갖고 온 게 아니고 이제 보니까 재미있거든. 그래서 내 이름이 어떤 것인가 한번 호기심 삼아 방문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름을 그 진시영이라는 이름을 풀이해 보니까는 이분이 신묘생이시거든요. 진시영이라는 이름을 풀어보니까는 이렇게 재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분이 이 체격이나 이런 모든 분위기의 포스가 딱 사장님 포스야. 그래서 누가 봐도 재물이 없다라고 보이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제가 이름을 이렇게 풀어보니까는 이거 성은 자기 타고난 운명과 같은 거 바꿀 수가 없어. 그러면서 초년이고 이름의 첫자 이거는 중년이고 이름의 끝자는 노년을 나타내는데 제가 이름을 이렇게 보니까 저는요. 전에는 당신의 이름이 이러이러하다고 얘기했는데 요즘은 안 해요. 왜? 하도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이름 나쁘다 계명들 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의 의심을 가져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이름이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지 않고 제 책상 밑에는 그 유리 밑에는 요 도표가 제 책상 밑에도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이름을 이렇게 적어 놓고는 당사자한테 보라 그래요. 그랬더니 제가 얘기를 했죠. 이렇게 1, 2, 3, 4, 5, 6, 7, 8, 90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는 상생이기 때문에 무난하고 괜찮은데 이렇게 1, 2가 5, 6을 보면 이거는 남자는 철을 극하고 남녀 불문하고 재물을 극하고 또 3, 4가 7, 8을 보게 되면 여자는 남편을 극하고 또 남녀 불문하고 직업을 극한다. 그리고 여자 이름에서 이렇게 90이 3, 4를 보면은 자식을 극하기 때문에 이런 건 흉하고 또 이렇게 1, 2가 중첩돼 있거나 3, 4가 중첩돼 있거나 5, 6이나 7, 8, 90 이렇게 두 개의 그 에너지가 이렇게 중첩돼 있을 때 이런 것도 다 흉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풀어보면서 당사자한테 요 보기 좋게 이제
도표가 있길래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장님 이름은 이렇게 일리가, 이렇게 중첩된 일리가 뭐를 극하냐면은 재물을 극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려서기 때문에 초년에 부친 떡이 없었을 것이고, 또 일찍, 이거는 이제 초년이니까 일찍이니까 일찍 결혼한 사람은 처하고도 이별을 할 것이고, 또 재물이 없어요. 이렇게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영이라는 이름에서 이렇게 뭐가 또 중첩되어 있냐면 이 재물을 극하는 일리가 이렇게 중첩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는 뭐를 극하냐면 이렇게 내 재물과 처를 극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들은 절대적으로 결혼을 여러 번 해도 여러 번 다 실패하게 되고, 아무리 크게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결론을 따지면 재물이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름들은 우리가 중심에 일리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 사업을 못하게 하고 직장 생활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직장 간성, 이게 직업이 있죠.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직업을 극하게 되면 직장 생활을 못하고 결국은 사업을 하게 되면은 파재가 일게 마련이에요. 이런 끝자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이 0이 이렇게, 6이 이렇게 중첩돼 있다라는 건 여자도 되고 재물도 되지만은 이러한 게, 자, 1, 2가 5, 6을 극하지만 7, 8이 1, 2를 이렇게 극하게 되면 재물, 5, 6이 살아나고 또 남자는 재물도 되지만 처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5, 6이 살아나요. 1이 이렇게 극함으로써 5, 6이 살고 또 이렇게 극함으로써 5, 6이 살아나게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돈도 돈이지만은 여자도 되기 때문에 몰래 내연의 여자도 나타나요. 그러면 내 부인은 양쪽에서 극하니까 내 부인한테는 흥미가 없고 밖에서 만나는 여자한테 흥미를 많이 갖게 돼요. 그리고 여기는 초년, 중년, 노년인데 노년에 들어서는 7, 8이라는 건 뭐예요? 1, 2. 형제덕도 없지만 자기를 극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주로 이제 경강 쪽으로도 안 좋아지는데, 노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남자들은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하체, 그 루마티스라든가 관절이라든가 신경통이 오게 되고, 여성 같은 경우는 자궁의 이상이 많이 생길 수 있고, 남자 같은 경우는 어떤 생식기 전립선에 문제가 많이 와요. 그래서 물론 나이가 들어서 남자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전립선 오는 건 그거는 문제 삼지 않는데, 기존의 나이보다 좀 일찍 왔을 때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설명을 이와 같이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표정이 묘하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오늘 사장님을 처음 뵀지만 누가 사장님을 보고 돈이 없다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사장님 이름을 풀어봤을 때는 이 이름은 절대적으로 돈이 없고 부인과도 살기 어려운데 부인하고 살고 있으세요? 하고 물었더니 이분이 더 말을 못하고 기가 막힌가 봐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사실 가끔씩 방송을 보긴 봤지만 그래도 이제 제 강의하는 게 약간 진실성이 있어서, 그리고 또 이론이 조금 논리성이 있어서 한 80%는 맞겠거니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방송이니까 약간의 좀 가장이 있었겠지 했는데, 오늘 자기의 이름을 푼 걸 보고 자기는 거의 100% 완벽하게 맞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예요? 제가 이와 같은 이름을 설명했을 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3번 했지만 3번이 다 헤어지고 지금 혼자 살고 있고요. 건설업을 좀 크게 하신 분인데 결국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아주 경제적으로도 궁핍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계명의 뜻이 없이 오셨다가는 이름을 보더니 어때요? 내 이름에서 이렇게 흉제가 작용하는구나라고 느끼고는 계명을 신청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몇 달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자기 이제 아들 이름을 풀으러 왔다가, 그때 이제 그분도 이제 방송을 보신 분이에요. 제가 이름에 영자, 형자, 향자 들어간 이름들은 주변에 살펴보라 그랬죠. 다 안 좋다고. 근데 이제 자기 신의 이름이 아마 영자가 들어갔던가 봐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풀면서 저한테 물었던 건데, 제가 아마 그때 당시 이름이 안 좋다고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가가지고 자기 시누이한테 이름이 안 좋다고 했더니 이 시누이가 별로 기분이 이제 안 좋았던가 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친정엄마가 20년 전에 서울이고 유명한 데 가서 비싼 돈을 주고 지어와서 자기 이름이 좋은 줄 알고 있었는데 어쨌거나
자기 올케가 이름이 나쁘다 하니까 이제 무시하려고 그래도 한 번 나쁘다는 소리 들으니까 자꾸 이제 이렇게 뇌리에 남아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와서 자기 이름이 왜 나쁜가 좀 따져 묻을 그런 마음을 갖고 왔어요.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표정이 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뭐랄까 좀 뭔가 이렇게 잔뜩 불만스러운 표정을 하고 왔어요. 이분이 몇 년생이냐면 60년생 그 경자생 중년 여성인데 이름이 뭐냐면 김영주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어떤가 좀 풀어보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김영주라는 이름을 풀어서 설명을 해줬어요. 자, 60년생은 경자생이거든요. 김영주야. 중심에 이렇게 3인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분도 중심에 이제 3이다 보니까 남보다 유독 저 청명성을 지니고 있으신 분인데 자, 제가 이름을 이렇게 적어 놓고 제가 앞서와 같은 설명을 똑같이 했어요. 이 도표를 놓고 그러고 본인한테 직접 보라 그랬어요. 자, 여자 이름에 902, 34를 보게 되면 이거는 초년에 있을 때는 일찍 결혼 전에 알았던 남자로 인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해서 유산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걸 계기로 다 결혼하는 거를 성에 있을 때 제가 간혹 많이들 봐요. 근데 이름이라는 건 여기 보면은 자, 여자가 3, 4가 7, 8을 보면 뭐를 극하냐면 남편을 극하고 있어요. 이렇게 남편을 양쪽에서 극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쪽으로 와서도 보면 여기도 또 남편을 이렇게 극하고 있죠. 그리고 1, 2가 5, 6을 보면 재물을 극한다 그랬는데 이름에서 보면 이렇게 재물을 극하고 있죠.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 이름은 아무리 얼마나 비싸게 주고 지었는지 몰라도 이름에서 이런 기운이 발현이 되는데 그래서 그럼 여사님 어떠세요? 현 상황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이름을 쓰는 동안에 여사님 이 나이라면 틀림없이 이런 상태에 있을 거라고 저는 학원을 하는데 어떤가 그랬더니 이렇다 저렇다 말도 안 해요. 왜? 앞전에 자기 올케가 자기 정보를 다 줬다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심의 3인 사람들은요.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잘 믿으려 들질 않아요. 그러면 자기 이름보다도 자기 후배가 있는데 그런 이 이름을 한번 좀 풀어줄 수 없겠네요. 그래서 이름을 대라 그랬더니 71년생이면 신의 생이거든요. 71년생 안현지의 이름을 풀어달래요. 자, 안현지의 이름도 이렇게 풀어보니까 유유상종인지 몰라도 저 김영주의 이름이랑 그 나타나는 현상이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보라 그랬어요. 이렇게 숫자를 적어 놓고 그 여성분한테 보라 그랬어요. 안현지의 이름도 보면 성에서 이미 남편을 깨고 있어. 그러면 성에서 남편을 깬다라는 거는 우리가 사주로 보면 사주 자체에 이미 배우자 덕이 없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예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더라도 이름에서 남편 덕이 있으면 그걸 비껴갈 수 있는데 이름에서조차도 이렇게 남편을 극하고 있어요. 또 여기서 보면은 왕성한 이 3, 4가 또 뭐를 극하고 있어요? 이렇게 남편을 극하고 있어요. 또 아울러서 5, 9, 7이 있으면 이거는 우리가 역마성이라 그래서 5, 9, 7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활동력이 왕성하고 분지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뭐 무역업이라든가 운수업이라든가 군경찰이라든가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직업에서는 그 기량을 100% 발휘하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은 요즘의 기동성은 뭐예요? 거의 차지요. 그래서 사고를 많이 내는 거를 이런 5, 9, 7의 이름에서 많이 목격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활동적이지만 아무리 활동을 해서 또 타고난 사주에는 재물이 있지만 이렇게 중첩된 1, 2가 뭐를 극하냐면 재물을 극해요.
그래서 요 이름 또한 남편 똑도 없지만 재물도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자신하고 얘기를 했어요. 왜? 이거는 벌써 여기서 이미 사주에서 너는 남편 떡이 없다라고 확실하게 예시를 해준 데다가 이렇게 이름에서조차도 현재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또 여기서도 현에서 지에서 연결되는 부분에서도 이렇게 남편 떡이 없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40대 초반이지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 남편하고 살고 있어요? 라고 먼저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김영주 이 여사님이 그때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자기 후배나 자기가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이름의 영향입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렇죠. 자, 김영진아 이름은 그렇다고 치고라도 이 보지 못한 이 안현지의 이름이 만약에 지금 혼자 살고 있다라면 저는 이 사람 사주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오로지 이름 갖고 풀이해 드렸는데 그거 그래도 인정을 안 하실 겁니까? 라고 웃으면서 얘기했더니 결국 이분도 어때요? 20년 전에 친정엄마가 비싸게 주고 지어진 이름이지만 결국은 저한테서 계명을 의뢰하고 갔어요. 그리고 이건 그야말로 최근의 일인데 70 대신 그 연세가 지긋하신 여사님이 오셨어요. 이분은 당신의 이름이 궁금해서 오신 게 아니라 아마 막내딸이 사실 거의 다 됐는데 결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방송을 보다 보니까 제 우리 딸 이름에서 저렇게 남편이 없어서 결혼을 안 하나? 왜냐하면 딸이 학벌도 좋고 좋은 직장도 다니고 인물도 그만한데 거의 40이 다 되도록 결혼을 안 하니까 이제 늘 그게 노심초사가 됐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오신 거야. 따님 이름을 풀어보기 위해서. 근데 따님 이름을 이렇게 풀어보니까 이름에서 남편을 극하거나 남편이 없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름은 아닙니다. 다만 사주상에서 아직 인연을 못 만나서 때가 아니라서 아직 못 만났나 보죠. 기다리시면 좋은 인연 만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신 길에 여사님 오신 길에 여사님 이름이 어떻게 되나 한번 어떻게 살아오셨나 제가 그건 한번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그 여사님 이름을 풀었어요. 근데 제가 여자의 이름에서 여성의 이름에서 이렇게 90이 3, 4를 보게 되는 거는 웬만하면 바꾸라 그래요. 자식을 극해서 가장 안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그 여사님 이름이 성에서도 90이 3, 4를 보고 또 이름에서도 90이 3, 4를 보기 때문에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따님이 결혼을 안 하는 거는 따님 이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여사님 이름에서 이렇게 자식을 극하기 때문에 자꾸 여사님이 자식 때문에 근심 걱정을 갖고 있는 겁니다. 결혼을 늦게까지 안 하는 것도 사실 근심 걱정되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이름을 바꿔야 되겠대요. 근데 자기가 나쁘다면 이름을 70 넘어서 뭘 바꾸겠어요? 바꾸지 않지만 자기 이름 때문에 내 아이가 안 좋고 또 안 좋아진다라니까 저한테 계명을 신청을 하고 가셨는데 문제는 집에 가서 이름을 계명을 했다라고 했더니 남편을 비롯하여 자식들이 엄마는 혹은 당신은 70 넘어서 무슨 이름을 바꾸느냐고 어제 또 쓸데없는 데 가가지고 그 사람 꼬미에 넘어가서 쓸데없이 돈 썼다고 막 퉁박을 주더래요. 그래서 이 여사님이 이제 어쨌든 간에 신청을 해놓고 왔으니까 이제 이 여사님도 들으니까 좀 마음이 욕을 먹고 하니까 좀 답답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이름을 며칠 있다 찾으러 오는 날 그 결혼을 안 했던 막내딸이랑 같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러저러한 이차저차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주변에 아는 사람 이름 한 사람만 대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딸이 아주 그냥 그 의심이 잔뜩히 눈으로 보길래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 조카가 있는데 조카 이름이 84년생 오문이래요. 오문이. 그 오문이가 84년생 갑자생이에요. 자, 여기는 6이 2. 자,
요즘 제 방송을 많이 본 사람들은 이 숫자만 보고 저 도편만 갖고 자기네가 반은 도사처럼 읽더라고요. 자, 이름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 성은 성에서 보면은 이미 남편을 이렇게 극하고 있죠. 그러면 남편을 극하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사주를 풀어봐도 이 남편 운이 조금 약하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허다해요. 여기서 이미 사주처럼 거의 어느 정도 남편 떡이 없다라는 걸 예측을 해줘요. 근데 이름에서 이렇게 보니까 3구가 이렇게 9가 3을 이렇게 극하게 되면 여기 뭐가 되냐면 내연에 남자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거두절미하고 놔두고 설명을 해줬죠. 이 도표를 보고. 이미 이거는 성에서는 남편 떡이 없다라고 나와서 이런 이름들은 결혼을 가능한 늦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늦게 결혼을 하더라도 내 남편은 안 좋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내 남편보다도 몰래 만나는 남자한테 밖에다가 외정을 주는 쪽에 비중을 더 두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카분한테 가능한 결혼을 늦게 하라고 얘기했더니 벌써 그 엄마하고 딸이 잠깐 순간에 눈빛을 딱 교환하는 걸 제가 잠깐 봤어요. 근데 그 연세 드신 그 아주머니 눈빛이 이제 그 의기양양이 그것 빨아요. 왜? 알고 봤더니 이 어머니가 이제 31살밖에 안 됐는데 이름에서 발현되는 기운에 의해서 22살에 결혼을 했지만 이 친구가 아마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던 남친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잠깐 동거 생활을 짧게 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좀 끼가 있으니까 이 부모님이 아마 일찍 결혼을 보냈는데 결혼하고 1년 만에 그 동거 사실이 드러나는 바람에 1년 만에 이혼을 하고 지금은 이제 10년 연상인 그 이혼남하고 결혼식은 아직 올리지 않고 동거 비슷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에서 발현되는 기운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더니 어때요? 자기 엄마가 자식이 안 좋아서 이름을 바꾼 거에 대해서 토도 안 달고 그 개명증서를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갔었어요. 이렇게 이름이라는 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한글 구성 성명학은 이름 석자만 가지고도 이렇게 그 사람의 인생사를 어느 정도 읽어낼 수 있다는 건 결국은 불러주는 이름대로 살아간다라는 거를 이렇게 제가 사람들을 그 설명을 통해서 많이 각인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오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이름이 흉한 줄 알면서 자기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서 이름을 안 바꿀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명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시겠죠? 자, 오늘 왜 개명을 하는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인식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이름에서 발현되는 소리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파동의 원리를 근간으로 논리성을 갖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각자 개개인들이 이름의 중요성을 스스로 터득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은 고객의 수준이 높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인 방법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도 감동시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건 이렇듯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름이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뭐라고요? 네, 이름이 성공을 좌우합니다. 제가 그동안 그 구성학에 대해서 한 두어 번 강의를 했더니 요즘 이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는 사람들도 많지만 당면한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것이 궁금해서 일부러 찾아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엔 구성학이란 대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또 그동안의 사례를 통해서 강의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